8월 13일 목요일 적풍의 증시 풍향계입니다. 오늘은 시젠, 셀트리온 등등등 많은 바이오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예상처럼 굉장히 좋은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보셔야 되는지까지 오늘 한번 쭉 정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관계연구소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적풍전문가입니다. 오늘도 거래하시느라고 너무나 수고도 많으셨고요. 시장이 어제는 굉장히 나쁜 흐름이었다가 오늘 하루 만에 급반등을 시켜주면서 롤러코스터가 엄청 심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시장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떤 차트상의 흐름이나 또 내 계좌의 현재 상황이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너무 일일비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투자한 기업을 좀 더 집중해서 보시면 어떨까. 이럴 때는 좀 내가 기업을 믿고 투자하는 게 어떨까, 그런 게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제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과는 좀 다른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 분위기 보면은 실적이 잘 나온 기업과 못 나온 기업들의 주가가 정반대로 가는 경우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제 영상에서도 봤지만 적자 전환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하고 흑자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하는 현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주요 기업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진단키트 전문 기업인 시젠과 셀트리온에 대해서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둘 다 실적이 되게 잘 나왔죠. 이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분석을 좀 한번 해보면은 어제 내린 결론은 그랬어요. 어제 내린 결론은 일단 좋은 실적이 나오면 주가에 선반영됐다 생각하고 매도하는 사람이 많다. 그리고 실적이 아무리 부진해도 주가가 바닥에 있으면 저점에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매수세가 들어온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발상 투자라는 것이 지금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일반적인 그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역발상이라고 막 무슨 우리만 알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것들이 되게 일상화가 되어 있는 시장인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 보고 있어요. 그런 현상들을.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표가 되었으나 최근에 호실적주들이 매도를 하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저는 조금 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난 영상을 통해서 이제 관련주들 많이 짚어드렸었지만은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는 아무리 호재가 있어도 더 추가적으로 가져가기보다는 분할 매도 관점을 보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시젠 같은 경우는 이번에 2분기 영업이익이 역대 최대 실적이 나왔습니다. 2분기 역대 최대 실적이 나왔고요. 이유는 진단키트가 많이 팔렸기 때문이에요. 거기다가 시총도 늘게 되면서 더불어 MSCI 지수 편입까지 성공을 했지만 그것이 바로 이제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되면서 오늘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고, 전 한동안 좀 조정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증권사에서 목표치 같은 것들을 보면은 이미 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 아마 추가 상승을 점치는 증권사들 많이 있을 텐데, 저 역시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은 가지고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이제는 우리가 까치밤이라고 표현을 하죠. 거의 올라올 만큼 왔다. 연초 대비 10배 이상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심하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더 간다 하더라도. 그래서 현재는 나올 만한 이슈가 다 나왔다 생각이 들고요. 조심하자는 생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종목을 만약에 20만원 이하에 샀다고 하신 분들은 좀 더 버텨볼 수 있어요. 하지만 30만원대 들어갔다. 그분들은 완전 꼭지에서 상투 잡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상투 아시죠? 조선시대 우리 옛날에 우리 남자들이 유행에 머리 트는 거, 그 상투를 잡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꼭지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하락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단기적인 시각으로 말이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뒤늦게 사신 분들이라면 손해가 커지기 전에 빨리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셀트리온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셀트리온도 이번에 실적 발표를 보시면은 지금 보면 셀트리온 이번 셀트리온 제약 쪽 보시면은 일단 셀트리온이 여기 이때 썼죠.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8%가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하지만 주가는 발표가 나오자마자 하락을 하기 시작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떤 진단키트가 판매가 잘 되고 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더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더 이상의 어떤 놀랄만한 내용이 없고 주가는 이미 7월달 고점 찍고 살짝 꺾이는 이런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미 지난 영상 7월달 초반에 7월 8일이었죠. 그때 영상 통해서도 이제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 물론 뭐 이 종목을 자식한테 물려줄 정도로 장기 투자를 보시는 분들이야 눈 하나 깜짝 안 하시겠지만, 만약이라도 이 종목을 30만원대 위에서 편입을 하신 분들, 뭐 32, 3만원 샀다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비싸게 사신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대비를 해주셔야 돼요. 저 바닥에 사가지고 막 10만원대, 20만원 평단가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견딜 수 있죠. 하지만 위에 사신 분들은 견디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나중에 다시 재편입을 하시더라도 지금 뺄 수 있을 때 적당히 빼시는 게 좋아 보여요. 그래서 셀트리온의 경우는 일단 시젠 같은 경우는 진단키트 하나가 지금 먹여 살린 거기 때문에 진단키트 재료 나왔고 MSCI 편입까지 다 나왔어요. 그럼 셀트리온은 어떤 상황이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실적은 더 나왔고 잘 나왔어요. 역대급 실적이 나왔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3사 합병 이슈가 좀 나오면서 합병에 대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주주의 동의가 필요하다 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이것이 시장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반영이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주들의 입장은 그렇죠. 주주들 입장에서는 합병이 지금 무리하게 돼버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안 돼서 지금처럼 이제 삼형제로 가는 게 또 각자한테 도움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오늘 올라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꺾였다는 게 뒷심이 상당히 부족했다는 부분이죠. 주가도 막판에 똑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호재라고 작용됐던 부분조차도 그리 많이 오르지 못하는, 그러니까 약발이 좀 약한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도 우리가 기대했던 내용들이 다 나왔어요. 이번에 휴마시스랑 같이 손을 잡고 최고 수준의 진단키트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보다 먼저 급등했던 진단키트의 선배 종목인 시젠이 지금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고, 진단키트라는 재료가 너무나 익숙하죠. 이제는 놀랄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막 진단키트 성능이 매우 좋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능이 좋은 진단키트가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아요. 그래서 셀트리온도 그냥 남들 다 하는 사업에 같이 그냥 발을 뻗은 것에 불과하고, 셀트리온을 진짜 앞으로 승부를 걸어야 되는 것은 아마 치료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치료제 지금 임상 1상 사람을 대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 국내에서 진행 1상 진행되고 있고요. 영국에서 환자를 모집 중이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정말 빠르면 저는 다음 달에 어느 정도 전망이 좀 나올 것 같아요. 다음 달, 다다음 달 정도에는 결과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재료가 하반기 뭐 마지막 재료가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재료가 뭐 여러 가지 있었던 거에 비하면 당분간 추가 호재가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 이번에 2분기 실적이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3분기에 대한 기대치는 눈높이가 엄청 높아져 있는 상태라는 것도 다소 좀 우려하는 상황이 되겠고요. 또 어제 우리 영상을 통해서 보셨겠지만은 그동안의 이 업종의 순환매, 그러니까 오늘 보시면 알루코 같은 종목들 오늘 또 상한가 같죠. 얘가 도대체 왜 바닥에서 상한가 4번이나 갈 수 있을까? 이 대체 얘가 뭔데? 놀랍죠, 보면은. 그거는 뭐냐면 그동안에 먼저 잘 갔던 종목들, 삼성 SDI 같은 종목이 좋지만 이런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올라갔다고 평가가 됐기 때문에 바닥에서 올라가는 신생 종목 쪽으로 자금이 쏠린 거예요. 제가 이거 첫날 상한가 갔을 때도 분명히 점상 가능성 있다고 말씀드렸었을 거예요. 계속 가고 있죠. 마찬가지로 어제 우리가 봤던 것 중에 스페코, 오늘 상한가 갔습니다. 어제 제가 이걸 보고 말씀드렸어요. 스페코 같은 종목들은 지금 풍력주 중에서 새롭게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더 갈 수 있다. 그래서 어제 그 다른 풍력주들을 비교해 보니까 동국 SNC 같은 종목들은 꺾이고 있고, 유니슨도 지금 꺾이고 있는데 바닥에서 올라가는 이런 녀석은 지금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변화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이오라는 업종을 투자하시더라도 종목에 대한 교체는 좀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으로 앞으로 4년, 5년 보시는 분들에게는 해당되는 내용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이에 여러분이 솔직히 생각해 봤을 때 나는 주가가 빠지면 멘탈이 흔들릴 것 같다, 그러신 분들은 지금 분할 매도를 준비하시면 되겠고, 장투하시는 분들은 그냥 묻어두시면은 그죠? 좋은 결과 있겠죠.
자,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달에도 한 2번 정도 영상을 통해 가지고 7월 8일 날 영상에서는 그 SK 바이오팜 얘기를 좀 드리면서 바이오팜이 약간 상태가 좋지 않다. 물론 보유하신 분들께는 매우 죄송한 내용이지만 조심할 때가 됐다는 영상을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제가 조심해야 될 종목들이 좀 있었죠. 그때 드렸던 게 SK 바이오팜. 아직도 못 올라가고 있죠. 지금 그 뒤로 지금 한 달에서 한 달 반이 됐는데 이 종목하고 또 그때 이제 셀트리온 삼형제 얘도 그리고 좀 갔다가 하락했죠. 다시 이때 봤으니까 얼마 못 갔어요. 요것도 좀 조심하면 좋겠다. 만약에 지금까지 들고 있었으면은 그때 사서 들고 있다가 본전이에요. 그 한 달 반 동안 얼마나 많은 테마가 움직였는지 생각해보면 기회비용이라는 걸 또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조심하자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 이제 영상을 통해서 제가 지금은 어떤 특별한 재료들, 특별한 호재가 있는 종목들이 잘 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풍제약이나 요거를 예제로 그때 들었었어요. 그래서 7월 8일 영상에서 보셨던 분들은 신풍제약이 그때가 이제 초창기였었죠. 그리고 이제 어마무시하게 갔다가 이때 신풍제약 급락하고 나서 이제 급락했을 때도 영상을 다시 한번 좀 드렸었는데 대시세가 나왔었죠.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그때 뭐 3만원대, 4만원대 우리가 봤으니까 4만원짜리가 거의 16만원 가까이 갔으면은 진짜 한 달도 안 돼서 4배 올라갔으니까 올해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종목은 아마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난 기회가 한번 있었고, 또 그때 같이 봤던 종목 중에 바이넥스 같은 것들, 치료제 관련주들, 이런 어떤 특별한 재료가 있는 것들이 잘 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바이넥스도 그때 보고 나서 13,000원짜리가 25,000원 갔으니까 거의 뭐 2배 가까이 올라갔죠. 물론 지금은 꺾였어요. 얘도 얼마 전에 꺾여가지고 잘 갔던 종목들이 지금 대부분 꺾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도 좋다 그러는데 왜 꺾이냐? 뭐 그건 이미 충분히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주도했던 종목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좀 무너지고 있고, 그 이후에 제가 7월 24일 영상에서 찍어드렸던 게 뭐냐면 신풍제약이 고점에서 대형 투매가 나오면서 그때 미리 제가 준비를 해드렸던 게, 여러분들은 앞으로 하락장에 나오거나 시장이 급락한다면 앞에 하락이 적어놓은 종목들을 보셔라. 그때 이제 봤던 게 명확한 재료가 있는 테마, 바로 이제 빅히트 엔터처럼 빅히트 엔터의 상장 이슈가 있을 거라는 건 이미 우리가 몇 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은 넷마블과 DPC 두 종목이다. 왜냐면 실제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두 친구 같은 경우는 넷마블은 그 당시 7월 24일 주가 거의 움직임이 없었을 때 보았으니까 그 뒤로 많이 올라왔죠. 저도 뭐 공개 방송을 통해 가지고 한 뭐 13만원 정도까지 이미 여기서 올라갈 걸 예측을 한번 했었었는데, 뭐 그 뒤로도 추가 상승이 좀 나온 상태였어요. 아직도 완전 끝난 것은 아니지만 오늘 그 어제였죠? 어제 넷마블이 실적 나온 걸 보니까 실적이 되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넷마블도 저는 이제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빅히트 상장이 올해 연말 안에 언젠가 된다고 하지만 언젠지는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고, 이미 나올 만한 호재 다 나왔고, 뭐 모두의 마블이라든지 스톤에이지라든지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 좀 잘 되고 있다. 게임 지금 매출 잘 나온다. 확인됐고, 그리고 보시면은 3분기에는 실적이 더 좋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게 지금 기대치를 너무 높여놓는 작업이기 때문에 다음 3분기에 만약에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지난번에 보았던 수젠텍 같은 상황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참고로 수젠텍은 이제 바닥이 거의 다 나왔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런 건 이제 내일 같은 날에 단타 들어가시면 한번 먹을 자리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초반에 이거 잘 빠져나왔으면, 그냥 손절 짧게 했으면은 좋았을 텐데.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수젠텍은 참고로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이번에. 다만 기대치에 충족 못 시켰을 뿐. 약간 뭐 오류가 좀 있긴 했었죠.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정말 만약에 3분기 실적 나올 때쯤. 그래서 이런 것도 염두를 좀 해두실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넷마블도 좀 조심을 해야 한다.
DPC도 마찬가지고, DPC는 많이 가지는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좀 가져가 볼 수 있지만 힘이 많이 약해졌어요, 옛날보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저는 적당히 청산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지금은 새로운 바닥에 있는 종목들로 추세가 바뀌는 흐름이니까요. 그때 이제 봤던 종목들이 뭐 많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주제는 그거였어요. 신풍작이 빠지면서 일부 바이오가 꺾이기 시작했고, 앞으로 시장이 만약에 하락한다면은 이런 것들을 준비해라. 근데 실제 지금 지수는 빠지진 않고 있어요. 그죠? 지수는 안 빠지고 있는데, 약간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하기 적어드린 종목들은 전부 개별주이기 때문에 증시가 무너져도 살아날 수 있는 종목들이에요. 근데 지금 지수가 잘 가고 있는데 이런 친구들이 너무 빨리 벌써부터 가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락장이라는 게 막 갑자기 지수만 떨어지고 종목이 갑자기 뭐 그런 게 아니라, 이 지수라는 거는 우리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종목들을 다 반영하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고가에 있던 호실적들이 빠지면서 저가에 있던 종목들이나 또는 이런 것처럼 시장을 방어하는 종목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주도 업종이 교체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확인하셔야 돼요. 그동안에 그렇게 못 가던 뭐 호텔신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을 끌고 있잖아요. 뭐 KT 같은 이런 종목들, 또 뭐 하나금융, 지주 같은 종목들, 이런 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 원래 주도주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으면서 시장이 지금 조금씩 바뀌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느끼셔야 돼요. 이런 종목들이 가고 있구나.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것들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구나. 그래서 지금은 새로운 테마를 보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제가 드렸던 그 한전 KPS 같은 종목들이나 이노이스트루먼트 같은 종목들도 그래서 바닥에서 출발하는 걸로 제가 이제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오늘 참 무슨 운명의 장난도 아니고 뉴스 보니까 되게 웃기더라고요. 이노인스트루먼트는 실적이 잘 나왔어요. 흑자 전환됐대요. 근데 요즘 보면 어떻죠? 흑자 나온 기업은 빠지죠. 그래서 아쉽게도 이게 좀 일시적으로 빠지긴 했는데 이거 금방 또 올라갈 거예요. 주가 실적보다는 위치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인호는 괜찮다 생각 들고, 그리고 한전 KPS 같은 경우는 오늘 실적이 나왔는데 얘는 실적이 안 좋게 나왔어요.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가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저는 빨리 갈 것 같아요. 요즘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얘는 주가도 바닥이니까. 그래서 오늘은 한전 KPS보다는 한국전력이 조금 더 좋았죠. 한국전력 실적 뭐 좋다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갔는데, 뭐 같이 가는 종목들이니까요. 저는 잘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요것들 계속해서 지켜보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미 이런 쪽으로 벌써 저는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막 시장이 무너져서 이거 어떡하나요? 그러지 마시고 미리 준비할 수 있을 때 해놓자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영상을 통해서 또 이제 봤던 하락장의 어떤 조짐, 하락장이 나왔을 때 대비할 수 있는 종목 중 하나는 바로 정치인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보면은 이낙연 테마, 이재명 테마, 오세훈 테마 지금 어떻게 됐죠? 엄청 잘 가고 있죠. 자, 그 당시 영상은 7월 24일이었는데 남선알미늄의 경우는 그때 주가랑 비슷해요. 차이가 크게는 없습니다. 이렇게 거의 뭐 본전이죠. 이제 요거 이런 것들이 살짝 움직였었고, 또 남선알미늄 하면 우선주를 안 볼 수가 없어요. 같이 가니까 남선알미늄 우선주도 똑같아요. 또 그 당시 편입을 하셨다면은 현재 약수익 정도 보고 있으실 거예요. 이제 좀 올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장이 괜찮았었는데 지금은 겉보기엔 괜찮지만 시장의 내부 상황은 약간 하락장을 벌써부터 준비한 사람들이 있고 이런 쪽으로 자금이 간다는 거예요. 이재명 팀은 어떻게 됐어요? 에이텍. 그 이후로 뭐 미친듯이 날아갔죠. 이렇게 가버렸죠. 이때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신 분들은 이런 수익들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올랐어요 이거? 24일날이 그때 완전 저점이었죠. 22,000원이었으니까 이거 100% 넘게 올라갔네요. 에이텍 TN은 또 어떻습니까? 에이텍 TN은 약간 에이텍보다는 약했지만 24일 기준으로
18,000원대에서 거의 뭐 꽤 올랐죠. 해도 50% 이상 횡보하다가 오늘 에이텍이 가니까 같이 갔어요. 그렇게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또 뭐 오세훈 테마, 오세훈 아저씨 테마는 이제 그거죠. 이번에 그 통합당이랑 민주당이랑 지지율이 역전이 되었다. 언제 이후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로 지지율 역전된 것이 처음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정당에 멀쩡하게 남아있는 아저씨들이 없기 때문에 오세훈 아저씨 테마가 오늘 뒤늦게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종목보다는 진양산업이랑 진양화학이 제일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양산업 같은 종목은 현재도 저는 단타로 들어가기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진양화학도 어차피 차트나 그런 흐름들은 거의 동일하게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떤 걸 선택하셔도 저는 차이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런 거는 보시면 대부분이 이런데 물려 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 영상 24일날에 하셨다고 하면은 거의 본전이겠죠? 근데 이제 빠져나갈 수 있는 구간이 나왔어요. 없는 분은 사도 되지만 그때 미리 사놨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잘 팔고 나오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스포츠 베팅 게임이 뭐 M게임이나 넵튠 같은 것들도 재료가 다 나왔죠. 이제 이거는 지난 영상에서 다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M게임도 24일날 우리가 보고 나서 시세를 냈고, 이제 오늘이 이제 약간 고점 시그널이 발생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보면 좋은 내용이 다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우리가 스포츠 베팅 게임이라는 걸 봤는데 이미 뭐 소문 다 났어요. 뉴스 다 나왔고, 그래가지고 오늘 시장은 나쁘지 않았어요. 코스닥은 오늘 분명히 1% 올라갔습니다만 이 친구는 17%까지 갔다가 오늘 다 빼버렸어요. 그럼 이거는 분위기가 별로 안 좋은 거죠. 하락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M게임은 단기적으로 이제는 조금 밀릴 때가 됐다 생각이 들어요. 마찬가지로 같이 봤던 넵튠 역시도 7월 24일이 거의 저점이었고 그 뒤로 조금 밀렸죠. 일주일 정도 밀리다가 많이 갔죠. 그 뒤로 30% 정도 시대가 나왔는데 넵튠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갔는데 얘도 이제 슬슬 조심해야 될 때가 됐어요. 왜냐면 우리가 그때 보았던 재료가 다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넵튠도 지금 왜 이렇게 잘 가고 있냐면은 오늘 그 게임 업종에 대해서 보시면 다음 달 9월달 초에 카카오 게임즈가 지금 상장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죠. 대여가 상장을 할 때는 그 대여가 상장하기 전까지는 주변 그 종목들이 되게 분위기들이 좋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여가 상장을 하는 그 시기는 그 종목이 주인공이 되는 거고 상장되고 나서 잠깐 반짝하다가 이제 금방 식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주들도 지금 카카오 게임즈가 다음 달 상장을 하는데 그게 날짜가 9월 11일이에요. 9월 11일이니까 거의 약 한 달 정도가 남았죠. 그러니까 한 달 안에 게임주는 고점을 찍을 가능성이 크고 아마 이제 못 간 종목들 있죠. 많이 못 올라간 게임주들도 저는 좀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어쨌든 요 전에는 게임주들이 한 번씩은 다 피크를 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그래서 오늘 안 그래도 그 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게임주 실적 좋다는 얘기들 나오면서 NC가 오늘 급등을 했죠. 오늘 요 녀석이 좀 세게 올라왔는데 분명히 추가 상승도 나올 거예요. 하지만 다음 달 카카오 게임즈 상장 전까지는 팔고 나오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앞으로 우리 자녀들한테 물려줄 생각이 있다 이러신 분들은 그냥 가져오시면 되겠지만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나 혹은 나는 주가가 조금만 빠져도 멘탈이 흔들린다 하시는 분들은 눈치껏 잘 차익하고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게임주들도 지금 이제 하락장이 나오면은 잘 갈 수 있는 종목들인데 벌써부터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증시 하락이 단기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 라는 것들 이미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오늘이나 어제 영상을 통해서 드렸던 종목들도 나중에 한 달, 두 달 뒤에 까보면은 아마 뭐 비슷한 결과들이 나올 거라 생각되니까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보통 웬만하면 종목들을 미리 드리고 선취할 수 있게 대비를 해드리니까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영상 보시면서 시장의 흐름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면 남들이 보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미리 준비 잘 하셔가지고 쭉 챙길 수 있을 때 꼭 챙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영상 통해서 여러분들 도움 많이 됐으면 좋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아직 제 성에 차는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보고 계신다면 응원의 차원에서 가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많이 좀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신다면 제가 또 힘을 얻어서 다음 영상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